이제 빛의 편광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파동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아무 파동이나 다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경우에는 특별히 편광이 있습니다. 자, 이 편광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빛의 두 가지 종류가 그냥 파동의 두 가지 종류. 그게 바로 뭐였냐면 종파와 횡파. 우리가 지난 학기 12강에 배운 겁니다. 종파와 횡파. 그러니까 파동에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뭡니까? 파동이란 매질이 진동하는 게 전달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과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향이 아무 방향이나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평행하거나 수직이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서 종파는 어떤 경우냐면 이 둘이 평행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횡파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음파가 종파의 예인데 지금 음파는 이 파동이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가고 있을 때 잘 보면 공기 분자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좌우로 왔다 갔다. 그래서 각각의 분자들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소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평행인 그런 파동이라고 한다면, 네, 여기에 횡파는 어떠냐면 내가 이렇게 그려놨지만 사실은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이 수직인데, 자,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는데 진동하게 되면 위아래로 진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가 많이 있어요. 수면 파도 그러고 수면에서 보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근데 진행은 어디로 합니까? 그게 수직인 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쭉 진행을 하죠. 줄을 흔들어줘도 어떻습니까? 네, 각 줄들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파동은 어때요? 쭉 줄을 따라서 가니까 수직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전자기파가 진행 방향이 E 크로스 B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E의 방향에도 수직이고 B의 방향은 숙인 방향. 다시 말하면 E하고 B가 전기장과 자기장이 평면을 만드는데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 그리고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은 둘이 있는데 어떤 수직인 방향이면 E의 방향에서 B의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E의 방향에서 B의 방향으로 돌 때 두 방향이 있죠. 하나는 가깝게 돌리고 멀리 돌리고. 근데 가깝게 돌려야 되겠습니까? 멀리 돌려야 되겠습니까? 가깝게 돌리는 방향. 가까운 방향으로 돌릴 때 그게 바로 진행 방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횡파가 되면 이 종파의 경우에는 진동 방향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행 방향하고 같아야 되니까. 근데 횡파의 경우에는 진동 방향이 여럿입니다. 왜냐하면 진행 방향하고 수직인 방향은 그 면을 통과하는 굉장히 많은 방향들이 있겠죠. 그래서 종파의 경우는 진동 방향이 하나밖에 없지만 횡파는 무수히 많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편광이란 뭐냐면 횡파는 원래 어떤 방향으로든 진동해도 좋은데 그 중에서 일부만 진동하는 횡파인데 매질의 진동 방향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갖다가 편광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의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여기 전구에서 빛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파동은 어떠냐? 나온 빛은 그냥 편광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걸 갖다가 편광되지 않은 빛, unpolarized 빛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모든 방향으로 다 이렇게 진동하는 그런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편광판을 여기다가 됩니다. 이 편광판은 뭐냐면 다른 방향으로 진동하는 것은 다 없애고 이 방향으로 진동하는 것만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보면 어떤 빛만 남았냐면 위아래로 진동하는 빛만 남았죠. 이게 편광된 빛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편광된 빛만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경도 편광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편광된 빛만 우리 눈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시야가 굉장히 깨끗해지는, 그래서 편광을 하게끔 이렇게 만든 안경은 고가 높은 가격이 좀 비싼 안경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보통 빛은 서로 다른 진동 방향을 포함한 편광되지 않은 빛인데 이렇게 편광판을 통과시킨 빛은 편광된 빛이 되는데 여기서 편광된 빛을 아주 쉽게 찾아내는 것을 알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반사를 시킬 때 두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될 때 어떤 경우에 입사각이 부스터각이라는 특별한 각으로 입사를 시킬 것 같으면 그러면 그때 반사광은 전부 다 편광된다.
이 브루스터각이라는 걸 이름 붙인 거 보니까 이걸 알아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브루스터 같죠? 네, 브루스터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무 값이나 그러는 게 아니라 반사된 빛이 평광된 빛이 되는데 특별한 각일 때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브루스터 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브루스터 각으로 입사시키면 어떻게 해서 평광이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브루스터라는 사람을 보면 영국 사람이 되겠어요. 데이빗 브루스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세기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물리학자고 브루스터 각을 발견한 사람은 유명하지만 광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루스터 각을 발견을 했고 또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 만화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화경이 뭡니까? 여러분 어릴 때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유리로 된 것인데 이게 유리입니다. 그 안에 조그만 색종이를 집어넣고 들여다볼 것 같으면 아주 아름다운 모양이 보이는 거. 이게 만화경이죠. 우리 어렸을 때 이 만화경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는데 요즘은 하도 많은 장난감이 있어서 아마 요즘 우리 아이들은 이 만화경 가지고는 안 놀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이 만화경이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1831년에 기사작이 받고 1859년에는 에딘버러 대학 총장이 된 이런 사람인데 자 그러면 반사를 해서 평광이 된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보겠어요. 자 여기에 굴절률이 N1인 매질에서 N2인 매질로 입사광선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반사광선이 나올 때 어떨 때 평광이 되냐면 바로 이럴 때입니다. 반사광선과 굴절광선이 수직인 입사각이 하나만 있겠어요? 여러 개 있겠어요? 스넬 법칙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입사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입사각으로 들어올 것 같으면 평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입사각이 브루스터 각이면 그 각을 세타 B라고 이렇게 부르겠어요. 그러니까 입사각은 세타 1이죠. 세타 1이 세타 B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이 입사광선은 자, 여기 보통 광선이니까 보통 광선은 평광되지 않은 빛인데 이 평광되지 않은 빛은 대표적으로 두 성분을 표시하겠어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X축, Y축 만들어서 임의의 벡터를 각 축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평광도 이렇게 두 축을 만든 다음에 그 두 축으로 진동하는 것을 평광의 성분으로 표현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빛이 이거 어떤 성분이냐면 자, 이 면에 대해서 면에 놓여 있는 방향 하나하고 저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건 면의 수직인 방향을 이렇게 하는 이 두 축을 만든 거예요. 자, 그 두 축을 가지고 여기서 굴절을 시키면 둘로 나뉘죠. 요 빛이 요 빛과 요 빛, 다시 말하면 반사광선과 입사광선으로 나뉘는데 이 놈이 이 둘로 나뉘기 때문에 원래 있던 놈이 여기로 가야지 됩니다. 원래 있던 놈이. 근데 갈 때 어떻게 되냐? 이게 만약에 90도라면 자, 그래서 우리 입사광선은 완전히 평광되지 않은 빛이고 이렇게 굴절을 시키면 여기에선 일부가 평광된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요 놈도 약간 평광되고 약간 평광된 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반사된 빛은 어떻게 되냐? 반사된 빛은 완전히 이런 빛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아까 이 성분이 어떤 성분이었습니까? 반사된 것은 요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이 됩니다. 이 방향, 빛의 방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수직인 방향, 여기서 수직인 방향이 이 방향이죠. 이 방향은 이쪽 방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방향은 이 광선을 따라가는데 빛은 뭡니까? 횡파죠. 횡파는 어때요? 진동 방향이 빛의 진행 방향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굴절된 빛과 반사광선이 수직일 것 같으면 그러면 요 빛의 방향에 따라서 진동하는 빛은 다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건 완전히 평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입사각에서 이렇게 굴절광선과 반사광선이 수직일 것 같으면 반사광이 평광이 되는 이유는 뭐냐? 이건 좀 복잡합니다. 물질의 성질과 물질이 전자기파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 이론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요. 복잡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 결과를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렇게 굴절광선과 반사광선이 90도가 되면 반사광선의 경우에는 진동하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 되냐면 반사광선과 같은 방향이 되는데 빛은 횡파기 때문에 그 반사광선이 가능하지 못해서 이 반사광선 그것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브루스터 각에서 나왔을 때 반사광선이 완전히 평광된 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브루스터 각이 얼마인지 하는 걸 이제 한번 구해보고 싶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겠습니다. 반사광선이 완전히 편광된 조건은 뭐냐면 굴절관성과 반사광선이 수직인 거니까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기장과 자기장 그렇게 이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네, 이렇게 입사각이 여기 브루스터 각과 같다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면 굴절각과 반사각이 90도 각을 만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네, 그러면 저기서 봐서 저게 90도면 저기에 있는 반사각과 굴절각을 더하면 몇 도겠습니까? 반사각과 굴절각을 더하면 그거는 바로 90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네, 파이에서 반사각과 굴절각을 빼면 그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제 2분의 파이와 같으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굴절각이 얼마인지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굴절각이 2분의 파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겠어요. 자, 저기는 반사각은 브루스터각하고 똑같겠죠. 왜냐하면 24각과 반사각은 같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집어넣냐면 한번 스넬의 법칙에 집어넣어 보겠어요. 그래서 굴절각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스넬의 법칙에다가 집어넣을 것 같으면 n1 sin 세타 b는 n2 sin 2분의 8 마이너스 세타 b 이러면 되죠. 자, 요게 이제 굴절각이니까. 근데 sin 2분의 8 마이너스 세타 b는 바로 이게 뭡니까? 코사인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b니까 우리 여기서부터 뭘 구할 수가 있냐면 탄젠트 세타 b는 n1분의 n2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타 b는 브루스터 각은 n1분의 n2를 탄젠트 값으로 하는 각이다라고 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두 매질의 굴절률만 알면 어떤 각으로 입사각을 보냈을 때 반사광선이 완전히 평광되는가 하는 것을 자, 이 식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퀴즈를 한번 내보겠어요. 네, 여기서 다음 중 반사광선이 완전 평광될 수 있는 경우를 고르라. 이건 왜 이런 문제를 했냐면 우리 앞에서 전반사 할 때 그랬죠. 어떤 매질에서 어떤 매질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냐 고르라 그랬죠. 아무 때나 전반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만 전반사를 나왔죠. 소한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갈 때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은 뭐냐면 네, 관계없이 어떤 경우나 관계없는데 바로 이거 우리 앞에서 구한 결과를 이용한 겁니다. 브루스터 각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탄젠트 값이 n1분의 n2인데 n1분의 n2 탄젠트 값이 뭐 1보다 작다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탄젠트 값은 얼마든지 좋죠. 그래서 n1분의 n2가 n1이 더 커도 좋고 n2가 더 커도 좋고 다시 말하면 1보다 작아도 좋고 1보다 더 커도 좋고 어떤 경우나 브루스터 각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전반사의 임계각은 어땠습니까? 사인이었죠. 사인 값이 n1분의 n2였어요. 근데 사인 값은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n1이 더 커야 됐습니다. n1이 뭐예요? 네, 입사하는 물질이죠. 입사하는 물질. 그러니까 n1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알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우리 편광 현상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빛의 진동 방향이 사실은 전기장 방향 또는 자기장 방향인데 이게 빛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면 어떤 것이냐 가능한데 일부러 제한된 경우라고 그랬죠. 그리고 브루스터 각이란 뭡니까? 반사를 이용하면 평광된 빛을 만들 수가 있는데 반사광을 완전히 평광되게 하는 입사각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은 어떤 매질에서나 가능하다 우리 그랬습니다. 그래서 브루스터 각이 가능한 조건은 뭐냐면 반사광선과 굴절광선이 수직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반사광선이 완전히 평광된다. 그리고 브루스터 각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n1분의 n2가 탄젠트 값으로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